예, 정말 잘 일주일 동안 바쁜 삶 가운데서도 잘 진행해 주셨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바쁘다 보면 뭐 아침이나 점심, 저녁 가운데 한 끼 정도는 걸을 수 있어요. 그 거르는 것이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르다 보면 언젠가는 육체적인 피로함과 배고픔이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을 오늘 아침 굶었다고 해서 오늘 점심을 두 번 먹지는 않아요. 예, 그것처럼 어제 못해서 이거 밀려서 어제 것도 하고 오늘 것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것만 또 충실히 하시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시면 그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레크레이션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언어를 알아듣자라는 것이 포인트였는데요. 그러려면은 자녀들과 소통을 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요. 여기 2번이거든요. 자녀의 연령별 특징, 교육법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이 사람 자체를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한두 번씩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예, 이분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갖고 연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학자에 대한 이론을 모두 공부하면은 사실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하는 각 연령대에 해당하는 특징을 뽑아서 모아왔고요. 최대한 이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삶에 알맞은 용어로 바꿔왔습니다. 보면은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 4, 5, 6학년, 그리고 뒤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간단히 나눴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령별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아시면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과의 소통도 더 쉬워질 것입니다. 공부할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이미 모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발달 공부를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언제인지 아신가요? 언제냐면은 가장 열심히 하셨을 때가 아마 태교할 때. 그렇죠.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렇죠. 막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어떤 음식이 또 몸에 좋고 또 어떤 감정이나 그런 상태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학술적인 용어로 그것을 태내기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초등학교, 중고등부 조금씩 알아만 간다면 우리 애들이 왜 이러지? 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놨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렇게 칼 자르듯이 1단계, 2단계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마다 발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유아기, 유치원생에 있어도 어떤 친구들은 벌써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발달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천천히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 1번, 2번 요 영역을 이렇게 들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주황색은 양옆에 어떤 색깔이 있나요? 빨주 노초 주황색은 양옆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황색에 하나만 해당하는 색깔이 아니라 옆에 빨간색이 가까울 수도 있고 노란색이 가까울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초록색은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왜 아직도 유아기에 행동하는 패턴을 나타내지? 벌써 사춘기 패턴을 나타내지? 당황하시지 않고 그냥 아직은 요때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 짧은 강의가 몇 주 차인데 정말 축약을 했어요. 오늘 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직접 큐티를 진행해 보는 건데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그 대신 핵심만 간단히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아기는 출생 후 24개월입니다. 그냥 말을 거의 시작하는 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감각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사실 부모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씩 알아듣지만 태어나서는 가장 아이들에게 첫째 되는 감각이 뭘까요? 촉각, 감각,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해요.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아이한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아빠, 아빠 따라해봐, 엄마, 엄마 따라해봐 이름으로써 모방을 통해서 이 언어를 습득해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인 언어, 우리 아이들 바로 몇 년 전에 아기 때 생각하면 돼요. 아, 이런 표현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빼. 그래서 빼로 모든 거 다 했어요. 만약에 이제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먹고 싶다. 그럼 냉장고를 가리키면서 빼요. 그러면 냉장고에 우유를 빼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누구에게 안겨 있는데 이제 안겨 있기가 싫어요. 그럼 막 빼 그래요. 그럼 자기를 여기서 빼달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차차 이제 언어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네. 주로 부모님,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대신 양육에 비중이 많은 시간이 있죠. 주 양육자에게서 예, 강화 모방이 이루어지고요. 표현하는 것보다 이 알아듣는 언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끔 놀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말을 하지 못했을 때 심심해가지고 오냐 아빠 핸드폰 좀 가져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있는 걸 딱 가져오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말을 예, 아직 못할 뿐이에요. 그렇게 감각과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정서도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생 직후는 이제 뭐 표정이나 음성, 뭐 울음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6개월 정도 후부터는 벌써 타인의 정서 표현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부모님들이 뭐 웃는 모습이나 찡그리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웃고 계시네, 찡그리고 계시네,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다 이제 영아기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뢰와 애착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기본적인 본능 필요 충족 여부에 따라서 이거죠. 배고플 때 우리 엄마는 항상 밥을 주는 사람.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그 시기에. 내가 기저귀 갈고 싶어. 내가 몸이 찝찝해. 울고 있는데 바로 이제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줬어요. 그렇다면 그 양육자에게는 무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습득하는 시기가 바로 영아기예요. 그러나 유아기도 그렇지만 또래간 발달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조급함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편안하게 아이들을 양육하시면 되는 시기가 영아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절한 큐티 교육, 뭐 신앙 교육이보다 사실 소통함에 있어서 관계함에 있어서 감정만 잘 전달하면은 사실 아이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뭐 큰 언어를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24개월 이제 돌 지나서 언어를 알아들었을 때 그때도 사실 아이들은 듣지만 이해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성을 지켜주시되 이야기를 하실 때 상대하실 때 감정을 잘 되도록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죠. 많이 우리 모두 경험했지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한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화났을 때는 그래도 내가 내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고 화난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를 잠재적으로 이 시기에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아기 시기입니다. 그냥 넓게 봤어요. 유아기도 뭐 24개월, 3살부터 7살이 있지만 유치원 가는 시기와 안 가는 시기가 나눠져 있는데 그냥 통으로 실어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고집 부리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이 자아가 이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그 주관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아이들이 알고 있는 바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습득하고 있는 바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유도리 있게 행동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처음부터 경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나면은 최대한 자신이 이렇게 영위해오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개념 그리고 현실에 위배되는 개념을 보이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시기에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해요. 그때 이제 지도해야 되는 우리 부모들의 과제가 있고요. 아이들은 보이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관성을 지켜주시는 거.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언제는 이러고 언제는 이러네?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혼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속상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교육은 항상 일관성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아직은 이제 추리적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직관으로 해요. 어느 한 측면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뭐 할 때 알았어 엄마가 나중에 해줄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귀신같이 기억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만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아이들은 그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엄마 어저께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엄마 저 옛날에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사소한 약속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가운데 이제 기억력이 증가하게 되죠. 유치원 때 기억력이 증가하게 돼서 뭐 한글을 배우든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아이들은 이제 기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유아기입니다. 이때는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예배 마인드만 이제 탑재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거냐면 꼭 주기도문은 이런 것이다, 사도신경 이런 것이다. 아이들 초등학교 중반 가도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앞에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두 손 모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뭐 찬송가 나오고 앞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은 다 같이 눈 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이 시간이 뭔지 모르지만 다 같이 눈 감고 무언가 하는 시간이 있구나. 아이들이 그거만 본다면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절로 기도 끝나면 아, 아멘이란 거 하게 되는 거구나.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 역할이에요. 부모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의 그 문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남녀의 역할이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도시라는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요 전까지는 유아기 초기까지는 만약에 제가 가발을 쓰고 나타나면 아이들은 저보고 여자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들이 여자 연예인들이 머리를 굉장히 짧고 여기에 수염을 그리면은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이들이 5살, 6살, 7살 정도 되면은 아무리 여자가 남장을 하고 또 아무리 남자가 여장을 하더라도 본래의 성을 말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요 시기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족의 개념이 이제 비로소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짧은 시기 부모 양육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굉장히 변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조건 부부 사이에 존중하기. 예. 저 인간 막 이렇게 해서 막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막 답답한 경우 있는데도 무조건 존중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엄마가 아빠한테 건네는 단어나 말, 아빠가 엄마한테 건네는 말이 아이들한테는 우주예요. 그게 진리처럼 여겨져요. 그래가지고 평생 갑니다. 여기 돌아가서 꼭 읽어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께서 내 양육 태도가 어떠한데 이러한 점은 좀 아이들에게 고치면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4가지 부모의 유형은 꼭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또래 간 발달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이제 부모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얘가 한글을 띄었냐 안 띄었냐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편안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뭐 7살에 한글을 띄었건 초등학교 때 한글을 띄었건 모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세모라는 그릇도 만들어주시고 네모라는 그릇도 만들어주셨는데 물을 담으면 세모라는 그릇과 네모라는 그릇의 차는 속도는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릇을 우리 마음대로 변형하다 보면은 또 그릇이 망가지거나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만 생각하시면 아이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양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친구와 많이 친해지기 시작하고요. 적절한 큐티 교육 혹은 신앙 교육, 이때는 아이들 성경 이야기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이들한테 말씀 읽어준 다음에 너 뭘 느꼈어? 사실 아이들은 몰라요.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 아브라함이 있었대, 노아가 배를 만들었대, 그 정도만 아이들 기억해도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배 역할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아이들한테 뭐 기도나 뭐 찬양 이런 걸 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이제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다 하고 역할을 하나 부여해 주세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마루에서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내한테는 만약에 불을 끌 수 있으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불을 끌 수 있잖아요. 방 불을 끄고 마루에 불을 켜는 것. 그것도 예배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 기도나 찬양, 뭐 말씀 그런 걸 담당하지 않아도 그 예배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갔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 간 대표 기도.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해서 되게 귀엽죠.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모인 가운데서 누구누구야 기도해봐. 예, 그런 게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실 때 귀여운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한 공동체에서 가장 머리 되신 분은 아버지, 할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가장에게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뭐 개인 기도가 아닌 이상 대표 기도를 시킬 때는 뭐 몇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된 기도자는 가정의 대표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초기, 초등학교 1, 2, 3학년 드디어 이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웬만큼 이제 눈을 띄어도 아이들이 혼자 잘 돌아다니고 학교 등하교도 하고 이제는 저희 마음 가운데 얘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폭넓은 규칙과 역할의 경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자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규칙이 중요해요. 아이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유치원 때보다는 부모님들의 시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습관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나 뭐 TV나 친구 뭐 그런 관계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규칙으로 받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아니야. 그냥 규칙을 정해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두엽의 활성화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쭉쭉 뭐 20대 초반까지 계속되는데 아이들 전두엽이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 사고 논리 부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 시기라는 거고요. 인간관계의 이해 시작이라는 것은 뭐 친구 관계죠. 부모와 친구 관계. 부모님은 이런 존재, 친구들은 이런 존재, 쟤는 미운 존재, 쟤는 나랑 친한 존재.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느끼는 거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추상적인 논리 과정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제 추리가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추리가 아직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완전히 습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 많이 보시죠? 그런 거 보면은 아이들이 막 떼를 쓰고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몸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생각은 굉장히 많아지고 표현하고 싶은데 언어 발달이 보통 이건 이제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좀 많이 나타나요. 언어 발달이 여자보다 남자 아이들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찬찬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때린다든지 뭐 물어 뜯는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약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 경험의 공유 거의 마지막 시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휴일날 어디 같이 데리고 놀러 간다거나 뭐 야구 구경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4, 5, 6학년 넘어가면 이제 부모님보다는 조금씩 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제 아이도 딱 4학년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친구를 찾기 시작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들려주고 큐티책으로 그날의 내용을 읽으면 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뭐뭐 내용인 것 같아 까지 대답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초등학교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춘기 초입이고요. 사춘기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더 빨라졌어요. 우리 때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얘가 벌써 어느 정도 변했다라고 했을 때 준비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리다면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이냐면 누구누구야 네가 교회 형이나 뭐 학교 형들 누나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부모나 선생님보다 더 큰 존재로 여길지도 몰라요. 왜 다른 것 같아? 뭐 학년도 다르지. 아이들한테는 6학년이라는 그 6의 개념이 굉장히 크죠. 또 이제 고학년들한테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중에 사춘기라는 때가 온대. 근데 네가 지금 몸이 막 크고 있지만 막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그런 시기가 올 거야. 그렇게 조금이라도 준비시켜 준다면 아이들 사춘기를 어렵지 않게 내가 왜 이러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엄마가 예전에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때 다행인 것은 이제 아이들이 추리 능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큐티할 때 내용을 나누고 무엇을 느꼈나 할 때 이제 아이들은 대답을 하게 돼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거 정말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이렇게 내용들이 후루룩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 말씀을 받고
자기의 마음에 찔림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스스로 느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두엽 가지치기라는 단어를 넣는데요. 뭐냐면 그 청소년기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학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부모님들과의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기 겹쳐가지고 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 자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뇌가 전두엽이 막 이렇게 자라는데 뇌가 한없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무 뿌리나 나무 가지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막 많이 자라죠. 밑으로도 뿌리가 많이 자라고 위로도 이렇게 가지가 많이 퍼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뇌는 이러한 작업을 합니다. 내가 어떤 반응이나 경험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 영역을 주로 사용한다. 그 부분은 이제 뇌가 계속 발달시키고요. 일주일, 뭐 한 달, 몇 년이 걸리도록 이쪽 영역은 얘가 건드려지지 않네. 그러면 뇌는 그 신경을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불쌍한 게 중고등학교 때 교실에만 갇혀 있어서 밖의 경험을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 사실 그 어렸을 때 했던 경험은 추억으로 남고 그 영역은 발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교육에서도 최대한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는 뭐 여행을 많이 가라, 부모와 많이 놀아라, 경험을 많이 시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큐티 교육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죠. 본문을 읽고 어떤 내용인가. 사실 이때 사춘기 초입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뭐 큐티 나눔이나 아니면 부모님과 이야기를 한 경우가 가정에서 없었다면 아이들이 어색해할 수도 있고 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유치원 때부터 쭉 이어왔다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했던 거니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이때쯤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엄마 왜 이래? 왜 안 하던 거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적극적인 반항의 일부인데요. 인정해 주세요. 마음을 좀 놓고 그래 우리 뭐 40, 50대인데 아직 애들 초딩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생입니다. 우리 중2병 가장 무서운 시기죠. 폭발적인 2차 성징이 완전히 극에 달할 시기인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야 납득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처럼 너 이 시간에 뭐뭐 해야 돼, 이 시간에 뭐뭐 해야 돼. 아이들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가 뭐죠? 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대들어 그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뭐 듣긴 들어요. 듣긴 들어도 자기 또 나름대로의 나은 가오가 있어 자존심이 있지 하던 거 그대로 할 거야 안 하던 거 그대로 안 할 거야 이런 감정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납득시켜 주시면은 아이들은 이해를 합니다.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교회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친구를 더욱 찾게 돼요. 그렇죠?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보다 당연히 학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는 인정을 하되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는 지도할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감정 표현 단계가 극심히 작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그 어떤 표현 아세요?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아무 감정 표현이나 한번 해보실래요? 느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사실 좋다, 싫다 분명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뭉뚱그러죠. 왜냐하면 감정이 아주 좋을 수도 있고 덜 좋을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아주 싫을 수도 있고 극명하게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좋아해서 바로 싫다로 이 2단계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아침까지 기분이 괜찮았는데 1시간 지나니까 굉장히 뒤집어져 있어요.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침까지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랑 막 싸웠는데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웃으면서 나타나요. 정신병 들었나? 왜 그래? 근데 그것은 아이들의 감정 표현 상태 그 단계가 극심히 짧아가지고 이 감정의 기복이 그래서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중학생,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년부 후반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큐티 교육, 부모와의 큐티를 이건 좀 슬프지만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함께 본문 읽기와 이전부터 했었던 그 나눔을 이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큐티를 이제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 일로 와 빨리 해야 돼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냥 학교나 교회 등 또래와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 주면 되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건의의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는 시기여서
너 일로 와서 이거 해. 그러면 아직은 말을 듣는 나이입니다. 그게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이제 고등학생이면은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앞에 보세요. 겉바속촉.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시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겉은 이제 딱딱하고 속은 밖으로는 어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거 원하고 우리도 다 옛날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고등학생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간섭을 할까? 그러나 쿨하게 인정하시되 속으로는 아직 어린애들이에요. 아직 고등학생 어린애들이고 밖에 함부로 내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우리 걱정하잖아요. 그 감정의 상태를 잘 조율하셔서 티는 내지 않게 어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인정, 무조건 믿어주기, 무조건 지지해주기, 무조건 버텨주기. 이제는 우리 손을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분당 지역 아이들은 공부 너무 많이 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해서 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극심히 낮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을 계속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오셨듯이 사랑하고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귀중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 적어도 마음만 갖고 있어도 아이들이 20살, 30살 넘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해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모와 큐티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대로 이제 해주시고요. 할 수 없는 경우는 놔두세요. 나 공부할 거야. 아이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 자체와 심한 경우 이제 말씀 자체와 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통계를 봐도 어린이 부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일수록 인원이 줄어듭니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 자체가 멀어진 경우죠.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든든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행동이 나의 아이들에게 비춰주는 나의 신앙의 행동이 일관성은 유지해야 된다.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면 아이들도 나는 지금 이런 경우니까 하나님의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무의식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20대가 넘어서 내가 그 정신없는 방황기를 겪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 옆에서 나를 버텨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줬구나. 아이들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20대 초중반만 되면 금방 깨달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 그때 그냥 그랬구나. 되게 웃긴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몇 개월 전에 중3이었으면서 난 중등부 애들 이해가 안 가. 중학생 애들 왜 저래?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벌써 바로 몇 개월 전, 몇 년 전에 생각을 자기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아이는 어떨까? 우리들의 아이는 어떨까요? 사실 잘 크고 있어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가정만에 인생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서를 놔두고 남의 계획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좀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도 좀 아닌 것 같죠? 감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면 좋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들 들어오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유년부 앉혀놓고 제가 한번 큐티를 진행해 볼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장 보면은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올해 초에 그 유소년부 큐티 자녀 가이드라고 영상을 올려놨었는데 그거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이드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뜻 아시죠? 뭐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났는데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동일한 여행 장소를 뭐 처음 한두 번 갈 때 가이드가 필요하지 똑같은 장소를 매번 가는데 가이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큐티를 잘 진행한다 싶다. 혼자 뭐 거기 옆에 있는 문제나 뭐 그런 거 다 쓰고 한다 싶을 때면 그냥 본인의 큐티 해주시고 나중에 다 했어? 그럼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 그 단계까지만 되면 됩니다. 아이들 조금만 몇 번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자녀교육 관련 참고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앞에 그 1페이지 밑에 언급한 학자들에 대한 유튜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박한 자료들이 많은데 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더 좋은 한국형 영상이 있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 시리즈고요. 10여 년 전에 정말 EBS랑 서울대랑 작정하고 만든 시리즈예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요 세 가지 아이의 사생활, 10대 성장, 남가연을 꼭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그냥 뭐 일주일에 한 편씩 봐도 좋고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순서를 지킬 필요 없고 그냥 그
영상장 보면 좋고, 그래도 시간이 없다면 금족 같은 내 새끼, 저도 자주 보는데요. 시청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과 같이 보면 왜 쟤 저렇게 땡깡 부려, 저럴 땐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왜 저렇게 땡깡을 부릴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시면 적용이 될 겁니다. 저희 집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밥을 먹고 온유가 소파에 누워서 막 하늘로 발장구로 치고 소파를 팍팍 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이제 온유 할머니께서는 야, 먼지나 하지 마 하셨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아이들은 아직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놀고 싶거든요. 그래서 온유야 씨름하자 하니까 5분 놀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사실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아이들의 욕구나 원인을 파악하면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참고 자료는 바로 일기예요. 우리 묵상과 적용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일기를 쓴다면, 어제 내가 아이들에 관해서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또 그저께 내가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까지 우리가 안다면, 사실 그것만큼 더 좋은 우리 스스로 교보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강의를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많이 봤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에서 저 만날 거예요. 저는 고등부 전도사님입니다. 반가워요. 안 반갑구나. 오늘 뭐 할 거냐면, 집에서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해봤어요? 매일 하기 쉬워요? 어때요? 쉬운 친구들도 있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잘하는 친구들은 점검하는 기분으로, 또 그동안 어려웠던 친구들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게요.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이죠? 5월 15일 페이지 피고 있어요? 잘하네. 여러분 벌써 거의 다 한 거예요. 벌써 이렇게 날짜 찾고. 초등학교 4, 5, 6학년인데. 네, 좋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소중하다. 여러분, 금이 뭐죠? 금. 황금, 그렇지. 황금하면 무슨 생각나요? 뭐가 되게 좋고 보물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그쵸? 황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맞아요. 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황금이나 은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제목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소중하대. 세상에, 황금으로 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혜라는 것이 그것들보다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큐티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몇 명인가요? 어린이 친구들? 많이 있어요. 많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성경 잠언 8장 본문 보면 14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먼저 앞에 절 짝수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뒤에 홀수절을 읽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략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명철과 능력도 있다. 나를 통해 고관들, 즉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부귀와 영예,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내게 있다. 나는 의로운 길과 공의의 길을 걸으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었어요. 너무 잘 읽었습니다. 잘했어요. 성경이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오른쪽 위에 나와 있죠. 명철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안 써봤는데, 명철이라는 뜻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명철이라고 합니다. 제정하다. 제정하다는 말이 몇 절에 있죠? 그렇죠. 15절. 통치자들이 나를 통해 바른 법령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 제정이라는 뜻은 무언가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놀 때 어떤 거예요? 약속하죠. 약속이 뭐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 약속이에요. 맞아요. 통치자들이 나를 통해 이런 법령들, 규칙들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또 붉은 글씨로 고관이라는 말이 나왔네. 고관이라는 말이 뭐 하는 사람일까? 오, 그쵸. 나라에서 일하는 지위나 높은 관리.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5, 6학년이면 이런 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나라에서 일하는 지위가 높은 관리. 혹시 뉴스 보면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대통령도 있고 많죠. 국무총리. 여러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었으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14절부터 21절을 마음속으로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조용한 가운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들은 이때 한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 읽는 속도가 유년부 1,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주시되 아이들이 지금 어디쯤을 읽고 있나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책을 뚫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옆에서 자그마한 소리로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다 읽은 친구들은 전도사님 한번 쳐다봐 주면 돼요. 네. 네,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유년부 친구들은 오른쪽에 보면은 아래 단어를 소리 없이 입을 번긋거리고 본문에 표시해 보세요 있죠. 유년부 친구들은 한번 연필 같은 거 있으면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 표시해 보면서 읽고요. 소년부 친구들은 밑에 Let's read라고 있어요. 뭐뭐보다에 동그라미 표하고 뭐뭐보다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밑줄을 그어 보세요. 네, 거기 아래 여러 가지 그림이 하고 있는데 처음 큐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라면 부모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셔도 됩니다. 네, 소년부는 그 밑에 아랫부분, 그리고 유년부는 그 오른쪽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있으니까 조용히 읽어도 되는데 집에서는 크게 읽으셔도 돼요. 네, 거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My fruit is better than gold 읽으시는 부분까지 진행해 주시고 유년부 친구들은 지혜 덕분에 얻는 열매는 무엇보다 나은가요? 19절에 그림이 있는데 그것들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아이들 경우는 여기가 문제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후다닥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다 푼 다음에 야, 너 벌써 이거 했어? 이거 넘어가? 그냥 다 한 다음에 다시 앞에서부터 훑으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다면은 거기 Let's think 말씀을 이해해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쉬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가이드 역할입니다. 초반에는 어디에 있는지 꼼꼼히 약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말씀 묵상의 습관들이 이제 뭐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혼자 가만 놔둬도 다 알아서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을 느꼈는지 그 정도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 시간만큼 아이들이 깊게 말씀으로 빠져드는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없는데 빨리 해라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우리 아이의 시간이다.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마음을 여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빈이는 무슨 이야기 같아요? 오늘 읽은 게? 그랬구나. 뭘 느꼈어? 오늘 읽고 나서? 생각나는 거 있어? 오늘 읽고? 그래. 그러면 오늘 이제 아침에 읽었으니까 하루 종일 잘 생각해 보자. 유겸이 많이 진행했어? 되게 아까 열심히 하고 있던데 오늘 말씀을 읽고 혹시 무슨 느낌이 들었어?
그럴 수 있어. 맞아. 또 집에서 할 때랑 여러 사람이랑 할 때랑. 우리 앞에 친구 이름이 뭐지? 전수사님이 몰라서. 너 이름 가, 강 강준영. 어렸을 때 본 것 같아. 어렸을 때 그 여기 앞에 나가서 막 말씀 읽고 그랬지. 그때 내가 막 여기로 나가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나? 그 사람이야 내가. 되게 빨리 잘했던데. 준영이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 혹시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금만 더 크게. 미안해 안 들려가지고. 와 우리 박수일까요? 다 잘했어요.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언제였더라? 저녁 관련 없는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성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문은 전혀 아닌데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분,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정답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은 말씀을 읽은 시간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물어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직은 아이들이 본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아이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존중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부모님,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떤 이야기로 느꼈는가를 부모님도 꼭 나누어 주셔야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큐티 나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실 그 뒤에 보시면 QR코드랑 여러 가지 또 자료들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피곤한 시간일 텐데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수고한 친구들에게 모두 서로 박수 해주시고 한번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들 꼭 안아주시고 네, 가정에서 매일 안 해도 되고요. 아이들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나중에 할까? 오늘 아니고 내일 할까? 네,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아이들 체하면은 밥 한 끼 굶기잖아요. 네, 똑같이 생각하시고요. 되도록 시간은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큐티하는 시간, 매일 몇 시 아니면 무슨 요일 몇 시, 그것은 꼭 지켜주시면 그 일관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엄마 아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아이들이 차차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주차 짧은 시간 아니었는데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다음 주 광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러분 일주일 큐티 노트는 따로 검사는 안 할게요. 그런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만 계속 왜 웃으시죠? 계속 진행해 주시고 이게 페이지가 한 몇십 페이지 되기 때문에 한 몇 달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우리가 3주만으로는 습관이 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큐티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우리 무슨 요일 몇 시에 만날까 하는 것부터 자녀와 약속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동일하게 다음 주도 10시 반에 모이고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또 어디서 모일지는 동일하게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들 연락 주시고요.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언어로 표현됐는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어로 표현됐는지, 그리고 그 언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어렵고도 힘들지만 주님, 우리도 그런 어린 시절을 거쳤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다 자랐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제 조금씩 무엇인가 한 계단 한 계단 습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최대한 언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